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비욘디 채널에서 당뇨병 환자가 대답해드리는, 그리고 당뇨병하고 묻는, 환자가 묻는 당당문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더위가 비가 몇 번 내리고 나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가을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당뇨병에서 살아남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서 오늘은 네 번째, 큰 제목은 발본색원, 이렇게 해서 합병증의 근본적인 관리,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차근차근 대답해 드리고요. 혹시 오늘 강의 중에 질문이 있어도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당뇨병에서 살아남기 첫 번째, 지피지기에서 피를 당으로 바꿔서 지당지기에서 당뇨병이란 병을 이해하고 나를 돌아봐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당뇨병이 생겼는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자. 그래서 나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 이렇게 두 번째, 초전박살. 당뇨병은 천천히 조절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확실하게 혈당을 낮춰서 당뇨병을 잡자. 그 안에는 내가 그동안 어떤 게 문제되어서 문제가 됐는지 하는 것들을 식이조절이면 식이조절,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을 시작, 체중을 감량할 거면 감량 해서 결국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고치고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제외시키고 야식을 없애고 꾸준한 운동 관리를 하고 결국은 체중을 7% 또는 좋으면 10%까지 감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초기에 저렇게 열심히 하면은 당뇨병의 관해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게 지나서 저번 시간에 세 번째, 초지일관, 초전박살을 할 때 가졌던 마음을 2달, 3달이 지나고 없애버리지 말고 1년, 2년, 3년, 4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런 습관이 내 몸에 배어서 결국은 꾸준히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지속적인 생활 개선 또는 체중의 유지,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은 초기에 당뇨병이 생겨서 오시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세요. 아니, 내가 당뇨병이 생겼단 말인가? 갑자기 잘못 나온 건 아니겠지?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오셔서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인슐린 분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검사하고 나시면은 당뇨병입니다. 얘기를 드려놓으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남자분이 환자시면은 같이 오신 아내분도 깜짝 놀래고, 아내분이 환자시면 같이 오신 남편분들도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당뇨병 교육을 해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식사량을 많았는데 몰랐어요. 또는 이런 게 혈당이 올라가는지 몰랐어요. 해서 많은 것들을 고치시고 혈당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11이었던 분이 3, 4개월 만에 5.7, 5.8 이렇게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런 초지일관의 마음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에 먹었던 마음이 희석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옛날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5.7, 6.0 조절되는 게 6.5, 그때까지도 조절은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하십니다.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7.0, 8.0 올라가서 거의 예전의 수준으로 다시 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십니다. 얘기를 드리면 또 열심히 하셔서 6.5.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하시는데 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40세에 걸렸으면은 20세부터 40세까지 먹어왔던 습관을 50대에 당뇨병이 생긴 분은 30년 동안의 식사 습관을 60세에 생기신 분은 한 40년 동안의 식사 습관을 바꾸어야 되니까 그 자체가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박세리 선수가 골프에서 한 가지 폼이 바뀌면은 그 폼이 내 몸에 맞으려면은 3,000번 이상을 스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뇨병 환자도 하루에 3끼 식사를 예전과 다르게 새로운 식사 습관이 내 몸에 맞으려면은 적어도 1년 이상을 꾸준히 해야지 내가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초지일관으로 마음으로 처음에 배웠던 거,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살아남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서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은 결국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들한테 치료의 목적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처음에 혈당을 조절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게 첫 번째 당뇨병 치료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 생기면은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을 없애드리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 증상은 화장실 자주 가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음식도 많이 먹고 체중도 빠지고 피곤하고 하는 증상을 회복시켜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렇게 혈당을 열심히 조절하고 우리가 증상이 없어져도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은 한두 번씩 올라가는 당뇨병, 조절이 안 된 사람은 더 빠르시겠죠. 조절이 안 된 것 때문에 결국 만성합병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의 세 번째 목표는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제목은 당뇨병에서 살아남기 네 번째, 발본색원. 저 뜻은 뿌리를 뽑고 근원을 차단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뿌리를 뽑아버리고 당뇨병의 근원, 합병증의 근원부터 막아봐서 평생을 당뇨병의 합병증 없이 살아가 보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어볼 때 저런 합병증이 근원이 돼서 당뇨병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안 남으신 분들이 생기신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암이라는 질환을 얻어서 중간에 갑작스럽게 당뇨병이 생겼어요. 그러시면은 당뇨병이라는 건 오랜 시간이 거쳐서 합병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혈당이 조금 조절 안 되는 거를 합병증이 조절되는 시기까지 너무 무리하게 조절을 하다 보면은 암 환자들이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저혈당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합병증보다는 가지고 있는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심장병으로 시술을 받으신 분도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당뇨병의 합병증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서는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혈당 조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 시절에 당뇨병이 생기셨던 분은 합병증의 뿌리를 뽑고 근원부터 막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도룡룡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당뇨병 환자는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는데 기능성 식품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흡수 잘 되세요. 그리고 기능성 음식 드셔도 돼요. 근데 기능성 음식을 슬기롭게 고르셔야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기능성 음식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식도 꽤 많기 때문에 당분의 함량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좋지 않겠죠. 제가 환자들이 와서
특정 상표를 언급하는 건 좀 그래서 홍삼 액기스를 가지고 오셔서 홍삼 액기스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시면은 이 홍삼 액기스는 맛이 되게 쓰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드시게 하려고 당분을 좀 넣어서 덜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걸 드시면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좋은, 홍삼의 득보다 혈당이 너무 올라가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아마 거기 위험하고 조심하라는 것에 당뇨병 환자가 드실 때는 조심하라고 써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흡수가 안 되는 기전은 아주 심해져서 당뇨병의 위장장애가 생기지 않으면은 대부분 흡수가 잘 되십니다. 하지만은 골고루 식사를 하셔서 혈당의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또 기능성 음식으로 최근에는 오히려 당분이 흡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은 당분이 흡수가 안 돼서 또는 탄수화물이 흡수가 안 돼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 돈을 내고 먹어서 그 정도 효과를 내는 게 과연 큰 선택인지는 모르겠어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거 먹어서 조절하나, 내가 병원에서 열심히 운동을 조절하나, 그게 더 낫다고 끊어버리시는 분도 많아지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4살 남성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아닙니다. 당뇨가 아니고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얼마 후부터 손과 발 쪽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당뇨병이 있으면은 백반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과 백반증이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54살 남성이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생기는 일형 당뇨병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호르몬의 기능이 망가지는 다발성 내분비 기능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백반증 같은 것이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연세가 드신 분이 일형 당뇨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형인 경우는 그런 것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요. 저거는 당뇨병에 대한 것보다는 손과 발 쪽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진단받아서 보다는 지금 현재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지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고, 최근에 건강검진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그런 의혹은 더 적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반증의 원인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면역에 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진행하고 받는 걸로 하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뇨병의 합병증을 초기부터 열심히 잡아서 우리가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뇨병의 합병증이 왜 생기는지를 한 번쯤은 보셔야겠죠. 결국 당뇨병의 합병증은 우리가 혈당을 조절한다 손 치더라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고혈당이 쓰나미처럼 우리 혈관의 내벽을 자꾸 쳐서, 그러니까 파도가 방파제를 부서뜨리는 것처럼 자꾸 저런 고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의 내벽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혈관의 내벽이 손상이 되면은 혈관은 손상이 되고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혈관도 손상을 받고 큰 혈관도 손상을 받아서 작은 혈관이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망막증, 신경병증, 신증은 콩팥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 세 개는 미세혈관 합병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혈관 질환 또는 말초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거는 대혈관 손상이라고 말해서 저런 합병증이 생깁니다.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혈관의 내벽 손상이 고혈당, 혈당 스파이크만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 등의 생활 습관도 저 부분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당뇨병을 치료할 때는 꼭 고혈압과 고지혈증, 흡연 등을 제외시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큽니다.
저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당연히 금주도 반드시 들어가겠죠. 금주는 고혈당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꼭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뇨병의 치료를 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전에도 얘기 드렸겠지만은 당뇨병의 합병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당의 목표를 알고 열심히 조절하자. 그다음에 꾸준하게 목표를 유지하자. 동반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혈당의 스파이크, 생활관리, 저런 것들을 꾸준히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병의 합병증이 생겼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자. 그래서 당뇨병의 초기에 합병증 확인의 시작은 1형 당뇨병은 발병부터 5년 후부터, 2형 당뇨병은 발병 시에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것들로 시작해서 당뇨 합병증을 관리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니 혈당의 조절 목표를 알아야 하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관리 목표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환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목표를 알아야지 그 목표까지 내가 잘 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당뇨병의 조절 목표는 무엇이냐? 제가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공복혈당, 공복이라는 거는 저녁에 6시, 7시에 식사를 하고 금식을 하고 아침 8시니까 12시간 정도의 금식 기간이 있은 후 첫 번째 체열하는 게 공복혈당 체열입니다. 환자분 중에서는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 전은 식전혈당이라고 부르죠. 그건 공복혈당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아셨으면 좋겠고, 공복혈당은 80에서 130이라고 아셔서 내가 자가혈당을 측정했을 때 저 사이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시작하면은 식사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구성 성분에 따라서 식후 1시간의 혈당은 오르락내리락의 격차가 심해서 대개 식후 2시간의 혈당을 측정해 보는데, 식후 2시간은 180 미만으로, 그렇게 해서 평균 혈당이라고 부르는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으로 조절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2번이든 꼭 공복혈당이든 식후혈당을 재서 내가 저 사이에 조절한다 그러면은 오케이, 잘 되고 있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지 못하면은 문제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흔하게 하시는 얘기가 이게 있어요. 공복혈당을 재니까 굉장히 높낮이 차이가 많아요. 좋을 때는 100이 나오는데 나쁠 때는 200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묻습니다. 자, 공복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다른 이유를 제치고 일단은 저녁 식사가 어땠는지, 저녁 양이 많았는지, 저녁 식사가 늦었는지, 식사 후에 잠에 금방 들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서 수면을 취하시는지, 수면 중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공복혈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몇 시에 드셨는지 또는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하시는 얘기가 늦게 먹거나 많이 먹으면 높아져요. 그리고 저녁에 고기같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높아져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얘기는 공복혈당에 그런 것들이 관여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겠죠. 식후 2시간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은 식사의 양, 식사의 시간, 너무 빨리 드시는 것, 그다음에 식사의 종류, 그다음에 칼로리의 양, 이런 것에 따라 식후혈당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저 2가지가 조절이 잘 되면은 당화혈색소는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걱정은 안 되시는데, 혹시 병원에 가서 공복만 재보니까 공복혈당은 조절이 되고 당화혈색소는 높다, 그러면 원인이 식후혈당이 높은 거겠죠.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동반질환도 목표를 아셔야 됩니다. 고혈압이 있을 때는 고혈압의 조절 목표가 140, 높은 혈압이 140, 낮은 혈압이 90 미만으로 조절하자고 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으면은 130,
80으로 조절하자고 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콜레스테롤은 당뇨병이 10년 미만 위험 요소가 없다 그러면은 LDL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조절하시면 되고, 10년 이상이 됐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70 이하, 내가 예전에 심혈관 질환을 앓았다 그러면은 55 이하까지 조절해야 되니까, 저런 목표를 알고 계시면은 선생님한테 피 검사를 하게 되면은 혈액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은 얼마입니다,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걸 보시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혈액 검사 하시는 걸 왜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환자분이 3개월 또는 2개월 전에 약을 가져가시고 집에서 생활을 하시고 집에서 재신 저런 혈압이나 또는 혈당을 주시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잘했는지를 알고 2개월이 지난 후에 혈당을 검사해서 현재 복용하는 약, 환자가 하시고 있는 생활 습관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또는 간 기능 이상 또는 콩팥의 기능 이상, 단백뇨 이런 걸로 합병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혈액 검사들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달팽이 님이 올려주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년 되셨대요. 남자시랍니다. 70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저혈당이 오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는 약이 몇 가지가 있죠. 저혈당이 자주 와서 약을 바꾸었습니다. 약 바꾸기 전에는 당화혈색소가 6.8입니다. 바꾼 약은 SGLT2 이니비터. 잘 알고 계시네요. 최근에 새로 나온 약입니다. 바꾸었는데 저혈당은 안 오는데 체중이 주네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 SGLT2 이니비터는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 소변으로 당분을 빼뜨려서 대개는 남자분한테는 특별하게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는데 체중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 약을 처방해 드릴 때는 체중이 빠지신다는 약을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체중이 빠지시는 분이 그냥 1, 2kg 빠지고 그만 되시는 분이 있고, 한 4, 5kg 빠지셔서 얼굴살이 홀쭉해져서 남들이 보시면은 혹시 어디 아프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뱃살이 빠지고 체중이 가벼워지셔서 내가 예전보다 체중이 조금 줄었는데도 좋으시면은 굳이 저 약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체중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대개 2, 3kg 이상은 안 빠진다고 돼 있어서 그 이상이 빠지면은 한번 얘기를 하셔서 체중이 덜 빠지는 약으로 바꾸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SGLT2 이니비터는 굉장히 좋은 약이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당화혈색소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연세가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콩팥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셨는데, 반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잘 안 드신다든지 하시면은 탈수가 생겨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입마름증이 생긴다거나 또는 체중이 줄어서 저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바꾸고 가겠습니다. 나뭇잎햇님이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수치가 125가 나왔는데 당뇨병일까요? 검사날 잠결에 우유 마신 듯한데 안 마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수치 125면 당뇨병인가요? 대개 공복혈당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대개 6시, 7시까지 8시 이전에 식사를 끝내시고 물은 드셔도 되는데 저렇게 우유 같은 걸 드시고 나면은 다음에 아침 혈당이 높아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항상 저게 걱정이시죠. 그때 저거 안 마시고 검사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더 시간을 내셔서 지금 공복혈당 수치가 125가 나왔는데 혹시 다른 음식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은 다시 내과 선생님을 찾아뵈시면은 다시 한번 공복을 잘 지키시라 그러셔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같이 검사해 주실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배서 공복혈당이 126이 넘고
126이 넘고 당화혈색소가 6.5가 넘다고 한다면은 당뇨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유 마신 것 때문에 올라가서 다시 재보니까 공복 혈당이 100 이하 또는 당화혈색소가 5.7 이하면은 정상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그 중간이라고 하면은 당뇨병 전 단계로 조금 체중을 빼시든지 식이 조절을 해서 몇 달 후에 다시 보자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질문은 끊어지신 것 같아서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반질환의 목표를 알았으면 이제는 정말로 당뇨병의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당뇨병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조절하면은 정말로 합병증이 덜 생기나요? 이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큰 연구들이 많아서 재론의 여지가 있거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1%의 당화혈색소를 떨군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하지 절단을 하는 게 43% 줍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 당뇨병성 신증, 망막질환, 신경병증이 37% 줍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의한 사망이 21% 줍니다. 대혈관 합병증도 14%를 줄입니다. 그러시고 총 사망률도 14%를 줄이기 때문에 1%를 조절하는 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서 당뇨병 환자가 조절을 하건 안 하건은 결국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를 따져보니까 예상 수명보다 당뇨병이 있고 합병증이 있으면은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덜 산다고 하니까 그것만 조절해도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덜 하더라도 장수할 수 있다는 비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당뇨병에 관련된 식사요법은 잘 들여다보시면은 항상 얘기하는 저속노화, 노화 방지의 식사요법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되어서 당뇨병의 식이요법을 실천하는 것은 내 생활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니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의 한두 가지를 좀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제가 환자분한테 얘기 드릴 때는 그렇게 얘기 드려요. 머리 꼭대기의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발끝의 발톱까지 안 생기는 합병증이 없습니다. 자, 눈의 합병증이 첫 번째 옵니다. 눈에는 망막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의 합병증이 오는데 이가 썩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이의 잇몸이 문제가 생겨서 치주질환이 생겨서 풍치가 생겨서 이가 상하거나 썩지 않더라도 이 전체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나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니까 결핵도 잘 생기고 뇌에 뇌졸중도 잘 생기고 조금 내려와서 심장의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또는 심근경색, 협심증이 잘 생기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콩팥에 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손 또는 발로 가는 말초혈관 또는 말초동맥들을 줄여서 내가 걸을 때 종아리가 땡겨서 많이 아프거나 또는 더 심해지면은 발가락이 썩는 당뇨병까지 생기고 전신의 신경들이 자꾸 아파오게 됩니다. 이런 신경병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생기는 게 없고 최근에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다리가 자꾸 발바닥이 마르다 보니까 당뇨병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발톱 무좀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생기기 때문에 안 생기는 합병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잘 생기는 몇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는데 당뇨병의 합병증을 얘기할 때는 좀 안 좋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환자가 힘들어 하실 때도 많은데 가능하면 그런 사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는 게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20세 이상 성인에서 발생하는 실명,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앓으시는 분 중에서 당뇨병에 망막증이 있는 거는 35%, 그 중에서도 눈이 망가질 수 있는 증식성 망막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7.5%라 그럽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1년에 한 번쯤은 망막 사진을 찍으시라고 권유를 드리는데, 자, 망막 사진 찍고 오세요. 환자분한테 얘기 드리면은 망막이 뭔지를 잘 모르셔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눈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눈 사진을 보면 요 앞쪽의 눈이 밖에 보이는 눈이겠죠. 이 뒤쪽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눈 알맹이라 그러는데 눈의 안쪽에 위치한 겁니다. 그 앞에 하얗게 보이는 요 렌즈가 결국은 백내장이 생기면은 혼탁해지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생겨서 백내장 수술들 많이 하시죠. 요 부분이고, 요 뒤쪽에 빨갛게 보이는 요 부분을 우리가 망막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 앞쪽에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은 요 뒤쪽에 망막의 사진이 요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하얀 게 보이고 그 옆에 까만 자리가 보이고 양쪽으로 나가는 혈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하얀 자리, 까만 자리는 이렇게 정상이어서 여기는 우리가 혈관이 나오는 눈에 시신경이 나오는 곳, 이쪽은 초점이 모이는 곳에서 까맣게 보입니다. 이렇게 생긴 혈관에서 이렇게 혈관 옆으로 피가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또는 하얗게 진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당뇨병의 합병증이 시작이 되는 거여서 이런 피가 난 자리나 이렇게 진물이 난 자리를 확인하려고 바깥쪽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 사진을 찍으시라는 건데, 환자분에게 눈 사진을 찍으시라 그러면은 겉에 눈을 찍는 줄 알고 그 눈은 이상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걸 보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망막증이 생긴다고 갑자기 시력이 바뀌거나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 눈 좋은데 왜 찍어요? 그러시는데, 이런 망막증의 초기에는 시력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피나는 자리가 많아지고 피나는 것들이 커지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안내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이 모양이 이런지 아니면 정상인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과에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망막병증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망막증의 검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 내분비 내과에서는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산동을 하지 않고, 산동을 하게 되면은 한동안 운전을 못 하시거든요. 산동 없이 깜깜한 방에서 간단히 눈이 깜깜해지면 산동이 살짝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안저검사를 해서 저런 사진을 찍어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혈관이 망가지고 피가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안과 선생님에게 보이면은 안과에서는 형광 안저검사라 그래서 혈액 속으로 이게 형광 물질이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피나는 자리에서 형광이 새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어느 혈관에 피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그 피가 나는 혈관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눈에 주사를 맞거나 또는 레이저 치료를 해서 그 부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은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되면은 저렇게 혈관의 출혈이 계속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또 생기거나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혈당 조절을 잘 하시라고 아마 안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게 망막 질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피가 나는 자리들이 자꾸 많아지면은 결국은 눈 안에 우리가 망막이라는 게 뜯어져 버립니다. 뜯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고, 그게 볼 수가 없으면은 우리가 결국은 시력을 소실하게 되는 실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셔서 눈은 굉장히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눈의 시력을 잃거나 양쪽 눈의 시력이 줄어들면은 굉장히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있을 때와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중하게 잘 관리하셔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올라가기 전에 배제크 님이 올라오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90이 나왔어요. 대만. 저도 아주 축하드립니다.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92 정도면 정상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지인이 당뇨병 예방에 좋다고 돼지감자차를 매일 여러 번 마시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돼지감자라 그래서 들어있는 성분들이 요즘에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굉장히 낮은 정도의 혈당 강화 효과가 있고, 돼지감자나 우리가 또 많이 먹는 쓴맛 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시면은 되게 혈당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하시는데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돼지감자가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걸 좀 낮춰줄 뿐이어서 굳이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건 없고요. 예방에 가장 좋은 거는 체중을 유지하시는 거니까 내 체중이 늘지 않도록 근량을 유지하시고 지방량을 유지하시는 게 돼지감자보다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얘기를 드립니다. 자, 하나 더 얘기를 보겠습니다. 찬란한 행복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작년 말부터 입이 자꾸 마릅니다. 물을 마셔도 금방 바르고 무슨 병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당뇨병 초기 증상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는데 당뇨병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입이 마르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침샘에 침이 덜 나와도 입이 마른다고 느끼고, 당뇨병처럼 소변량이 늘어가면서 소변량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뇌하수체라는 데 질환이 생겨서 소변량이 너무 말다 보니까 입이 너무 말라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소변도 자주 보면서 마르는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확인해 보시고, 소변 보러 자주 안 가는, 낮에 한 두세 번, 많으면 4번, 저녁에는 일어나서 1번 정도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목이 마르시다 그러면은 당뇨병이 심한 정도는 아니어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좋겠고, 오히려 입이 마르거나 눈이 마르는 그런 질병도 있어서 혹시나 그렇게 침이 말라서 입이 마르는 그런 질환이 아닌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성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질병은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진행하고 또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뇨병성 망막증을 지나서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신증이라 그러면은 콩팥이 망가지는 거죠. 콩팥이 망가지면 나중에 되는 게 만성으로 신부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버리는 기능을 합니다. 소변으로 걸러내겠죠. 그래서 콩팥은 소변으로 나가는 물질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은 걸러서 다시 피 속으로 집어넣고 필요 없는 물질은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저런 콩팥이 기능이 없어지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백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신기능, 필요해서 빠뜨려 놓는 우리가 산물들은 빠뜨려내질 못해서 우리 몸은 요독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안에 신장에서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물질 비타민 D나 또는 피를 만드는 물질 같은 게 나와서 빈혈이 안 생기게 하고 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당뇨병을 조절하는 기능도 신장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당뇨병이 오래되면은 당뇨병 환자의 20%, 40% 많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신증의 초기부터 생겨서 신기능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어느 정도 신기능이 좀 약해져서 우리가
부전 3기 정도가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이런 신증이 나빠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변에서 단백뇨 또는 알부민뇨라는 거를 재서 신증이 발생이 생겼는지의 지표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신증이 생기면은 알부민뇨가 늘어나고 알부민뇨가 늘어나서 점점 늘다 보면은 소변에 거품도 많이 생기는 듯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이라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물건을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떨어져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서 보이는 아주 탱탱하고 예쁜 신장이 아니고 쭈글텅쭈글텅해서 찌그러지는 그리고 외축단 작아지는 그런 신장을 볼 수 있는 저런 신부전이 생기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 신기능과 망가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정상 콩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글씨를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안경을 끼고 보면은 자, 몸 밖으로 소변으로 혈액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 생체의 항상성, 수분을 유지하고 전해질을 조절하는 기능, 또는 혈압을 유지하거나 피를 만들어내는 거나 또는 아까 말씀대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콩팥이 이상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배설해주는 노폐물을 배설을 못하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부진해지고 피로감이나 그런 요독 증상이 나타내고 수분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니까 부종이 생기거나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칼륨이라는 물질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혈압을 유지하거나 또는 피를 만들어내거나 칼슘과 인을 조절하는 비타민들을 합성하거나 그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뼈처럼 딱딱하게 굳거나 또는 신장 때문에 빈혈이 생기거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병으로 생겨서 저런 신부전, 말기 신부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예전에는 고혈압 또는 신장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이 원인이 됐었는데 이제는 당뇨병증 때문에 망가지는 신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니까 당뇨병 환자가 신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콩팥의 기능이 이상해지면은 그 다음에 의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혈액투석, 우리 혈관에다가 큰 혈관, 팔에다가 큰 혈관을 만들고 그 혈관을 통해서 피를 걸러내는, 특히 요독이 생기는 요독 증상의 물질을 걸러내는 일을 하고 저렇게 부종이 되는 물을 빼내는 일을 합니다. 저렇게 되면 일주일에 3일 한 번에 4시간씩은 투석실에 들려서 투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배에다 물을 하루에 2번 정도, 3번 정도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렇게 조절하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신경병증도 당뇨병의 가장 큰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이나 2형 당뇨병에서 평생 동안 신경병증이 60%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신경병증이 생기는 거는 나이가 많아지는 것,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어지는 것,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이 생기게 되고 저런 신경병증이 저런 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시리거나 무디거나 그런 증상이 생긴 거는 신경이 과하게 느끼는 거고 그 부분이 지나가서 무감각, 신경이 죽어버리면은 저렇게 아프거나 하는 증상을 안 생기더라도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게 발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궤양이나 이런 게 생겨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당뇨병의 신경병증을 알아보는 이런 검사들이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저림감이 있는지 화끈거리거나 통증이 있는지 발에 무엇이 닿을 때 과민하게 느끼는지 또는 쥐가 나는지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지 아픔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신경병증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병증이 지나가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지나가면은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해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부르는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들도 저렇게 4.5배에서 4.2배까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 때문에 우리가 심장질환이 생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당뇨병 환자가 아까 신경병증과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족부궤양이 생기는데 족부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발에 부딪히지 않는, 발이 꽉 끼지 않는 신발을 편안하게 신으셔야 되고 면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비누로 매일 한 번씩은 발을 관찰하고 씻으셔야 되고 로션을 잘 발라주는데 발 사이사이에 로션을 바르시는 거는 잘 닦아내셔서 그쪽에 염증이 생겼는지는 잘 보셔야 하고 발톱 자르는 것도 너무 끄트머리를 깊게 잘라서 상처가 나지 않게 하셔야 되고 발도 발바닥까지 잘 관찰하시거나 무좀이 있으면 무좀을 치료하시고 발도 잘 움직여 주시는 게 저런 것들을 예방하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서 최근에 암에 대한 발생률도 정상보다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는 공복혈당이 늘어가면서 암이 발생하는 게 늘어나는데 그 암에는 췌장암, 남자는 식도암이나 간암, 대장암이나 직장암, 여자에서는 간암이나 자궁경부암이 동일 연령에 비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저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대개 암을 관찰하는 거는 건강검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있으신 경우는 건강검진을 빼지 않고 하시거나 증상이 있으시면은 꼭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뇨병 환자에서 췌장암이 많은데 췌장암을 의심하는 당뇨병 환자의 증상은 갑자기 입맛이 없어집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혈당 조절이 많이 안 되면은 췌장에 무슨 이상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러니까 되게 인슐린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검사를 하기는 하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고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고 그리고 혈당이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혹시 저런 것에 대한 의심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살아남기 우리가 1회, 2회, 3회, 4회를 하면서 그 결과는 당뇨병의 관리는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하게 내가 빨리 급하게 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당지기로 나와 당뇨병을 잘 알고 초전박살의 마음으로 처음을 잘 시작하시고 초지일관하게 꾸준히 관리하고 지금 오늘 배우신 것처럼 발본색원하는 지혜로 합병증의 뿌리를 미리 찾아내서 관리하시면은 건강하게 완주를 하셔서 지금 당뇨병이 생겼지만은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어오신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님이 당뇨병 합병증의 진행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거는 그마다 우리가 신증 또는 신경병증, 망막증, 심혈관 질환마다 초기, 중기, 말기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합병증을 검사하시면은 한 번쯤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중간쯤인지 초기인지를 알려드릴 거니까 저건 10%, 20%는 아니거든요. 구간을 나누는 기수로 나누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세이드 님이 얘기하셨어요. 엔세이드 님은 혈당 측정기 하나 구비하고 싶은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요즘에는 한국에서 만드신 것도 있고 외국에서 만드신 것도 있고 다 괜찮으신데 되게 저렴한 것보다는 중간쯤 가격이 제일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혈당 측정기는 오히려 그 예전에 우리가 잉크젯 프린터라 그래서 잉크 값이 주가 되고 프린터는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혈당 측정기는
혈당 측정하는 거를 같이 사시면은 굉장히 싸게 주시기 때문에 중간쯤 사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 측정기는 그 안쪽에 있는 혈당을 측정하는 스트립을 파는 게 원래 장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혈당 측정기는 요즘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는 팁보다는 혈당을 측정하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측정하시는 분들이 손가락을 찌를 때 피가 많이 나는 게 걱정이 돼서 너무 약하게 찌르거나 낮게 찔러서 피가 안 나기 때문에 쥐어짜서 측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혈당 측정할 때 쥐어짜게 되면은 피가 우리가 말하는 체액하고 희석이 되기 때문에 측정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찌를 부위를 자르고 알코올이 다 날아간 후에, 알코올이 남아있어도 잘 안 됩니다. 알코올이 날아간 후에 적당한 깊이로 찌르시거나 또는 앞쪽으로 그 손가락 앞쪽으로 혈관을 좀 이렇게 이렇게 밀으셔서 끄트머리에 피가 모이게 한 다음에 찔러서 피가 살짝 맺힌 다음에 한 번에 찔러야지 대개는 정확한 측정이 되니까 그렇게 측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뽀시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뽀시기님은 수면이랑 혈당이랑 굉장히 큰 연관은 있습니다. 못 주무시면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밤낮이 바뀌는 직업도 혈당 조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주무시는 거는 굉장히 커서 불면증이 있으시면은 불면증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왕구이님이 질문을 주셨군요. 왕구이님,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식사할 때 채소부터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가요? 예, 굉장히 좋은 얘기십니다. 너무 드레싱이 많지 않은 식사를 어느 정도 드시고 그러면 포만감이 살짝 생기시거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은 식사랑 더불어지기 때문에 채소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하고 탄수화물이 맞물려서 혈당의 피크도 만들 수 있고 혈당의 스파이크도 줄일 수 있고 식사량 자체를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저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 저희가 정리를 하고 오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당뇨병 환자가 되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면은 전혀 세상이 달라집니다. 당뇨병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돼서 생활 습관을 정상화하는 질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시작됐을 때 오히려 생활 습관을 고치셔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사가 정상이 되면은 오히려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